네, 안녕하십니까. 제3강 광운대 논술 전형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2024 자연 논술 입결, 2025 논술 우수화 전형 안내, 2023 기출문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자연 논술 입결을 보시겠습니다. 광운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 내신이 30% 반영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과별로 경쟁률, 학생부 내신 성적, 논술 성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전반적인 성적 분포만 보겠습니다. 성적은 최종 등록자, 즉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성적입니다. 전자정보공학 공과대학과 공과대학을 보시면 경쟁률이 20에서 30대로 분포하고 있고 학생부 내신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논술 성적은 50대 중반에서 80 중반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보시면 경쟁률은 20에서 30으로 분포하고 있고 내신은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논술 성적은 80 초중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2024 전자정보공과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논술 성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2023, 2024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전반적인 성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공과대학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자의 평균이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므로 점수 하단부의 편차가 클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 자연 논술 전형 안내입니다. 이번 논술 전형 지원 현황을 보시면 전자정보공과대학과 공과대학은 경쟁률이 20에서 40까지 분포하고 있고 전자공학과의 경우 3년째 다른 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경쟁률이 10 후반에서 20 후반까지 분포하고 있고 자연과학대학은 3년째 다른 학과에 비하여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 성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 논술 7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반영 과목은 국영, 수사과, 한국사를 반영하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 역시 국영, 수사가 교과에서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제 유형을 보시면 크게 두 문제가 있고 두 문제 안에서 각 문항당 4문제에서 6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사 시간은 120분이고 출제 범위는 기하를 빼고 수학,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반영합니다. 평가 기준은 문제 해석 능력, 수학적 증명 노력, 수학적 계산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연계열 전형 일정은 11월 23일, 수능이 보는 그 다음 주 주말입니다. 개인별 고사실은 3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는 문제 1번의 1 제시문을 보시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세 번째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을 제시문으로 주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자연로그 2n-1분의 2n 더하기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n이라는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bn은 an을 마이너스 2n 더하기 1로 나누었고 이때 bn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 보면 앞에 다항식과
자연 로그의 고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적분 교과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다항식 x에다가 자연 로그 1 더하기 x분의 1을 곱한 형태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연 로그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이 되고, 여기서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은 오일러 수 2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1이 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1번 역시 오일러 수 2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 문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n에 자연 로그 2n-1분의 2n 더하기 1을 대입하여 계산해 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2n-1분의 2n 더하기 1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를 교육과정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2n 더하기 1을 지수로 올려주고 나서 오일러 수의 2의 정의가 성립되도록 그 등식이 성립되도록 식을 변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있는 값은 2로 수렴하게 되고 뒤에 있는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 bn의 증가와 감소, 대수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an은 0보다 큰 값이고 bn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와 감소, 대수관계를 묻는 문제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 대수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열에 관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수 n을 실수로 확장해서 그 실수에 관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bn분의 bn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bn분의 bn 더하기 1이 1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bn과 bn 더하기 1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고, 이 계산 값을 보면 2n 더하기 3분의 2n 더하기 1에다가 자연 로그 1 더하기 2n-1분의 2분의 자연 로그 1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시면 분모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수를 확인해 봤을 때 진수가 1보다 크면서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역시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값이 모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두 값을 곱한 것 역시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bn은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의 bn을 곱해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bn이 bn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연수 n을 실수 x로 확장해서 그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1 자연 로그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정의를 하고,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면 되는데,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함수의 부호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한 후에 앞에 부분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도함수에서 뒤에는 향 역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큰 값끼리 더했기 때문에 x가 1 이상일 때, 자연수가 1 이상이기 때문에 x도 1 이상으로 제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x가 1 이상일 때 도함수가 0이라는 것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x를 n으로 다시 바꾼다라고 한다면 fn은 fn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즉 fn은 bn이고 fn 더하기 1은 b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함수 fx는 ax 곱하기 x 빼기 2파이라는 이차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는 x가 0부터 2파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은 1임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 2-1에서는 x가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fx와 절대값 코사인 x의 합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x와 같을 수 없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근이 없다라는 말은 같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x를 x 더하기 2p분의 x-p라는 유리함수로 나타냈고, 이때 x가 0과 2파이 사이에 올 때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오도록 p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2-1부터 살펴보면, 먼저 f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꼭지점 또는 경계값에서 가질 수 있겠습니다. fx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꼭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꼭지점은 두 근 0과 2파이의 중심에서 갖게 되고 그 중심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즉 f파이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파이가 1이 된다라고 등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등식을 세운다면 a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fx의 최고 차이 계수 a를 구했고, 그 이후에 함수 fx 같은 경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나타나고, 뒤에 절대값 코사인 x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감소했다가, 원래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와야 되지만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0부터 2파이까지 두 함수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두 함수를 더하면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부터 2파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변을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x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x가 0부터 2파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는 x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gx는 유리함수이고, 유리함수의 fx를 합성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p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점근선을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구간 내에 점근선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든지 점근선의 왼쪽에 그 구간이 위치해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서 함수 gx는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2p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함수 fx는 x가 0에서 2파이까지일 때 함수 f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오기 때문에 합성함수 g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요 fx라는 값이, 요 fx가 갖는 요 구간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p를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1 내에 마이너스 2p를 포함하지 않도록 구간이 온다라면, 다음과 같이 점근선 마이너스 2p가 0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p가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계산해주면 p가 0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 경우를 계산해주면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p가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p가 0과 1 사이에 올 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서 보조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집합 문제이고, A라는 집합은 4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숫자 0, 1, 2, 3, 4, 5, 6을 중복 없이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이때 7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A 교집합 B를 구하는 문제이고, A는 4의 배수이면서 B는 숫자 0, 1, 2, 3, 4, 5, 6, 5를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7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4의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수가 아무리 길더라도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 수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가 24와 같이 4의 배수이면 이 전체 자연수는 4의 배수가 되겠고, 만약에 맨 뒤에는 두 자리 자연수가 0, 3으로 끝난다면 이 자연수는 4의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도 역시 맨 마지막에 12로 끝났기 때문에 4의 배수이니 이 전체 자연수도 역시 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100이라는 값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0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100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만 4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의 배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맨 앞에 숫자 0이 오는 경우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0을 맨 마지막 두 자리에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맨 마지막 두 자리에 0을 포함하게 된다면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순열을 적용할 수 있겠고, 만약에 맨 뒤에 두 자리에 0이 오는 경우가 없으면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줘서 계산해 줘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먼저 계산해 주면 0이 포함된 4의 배수는 0, 4, 2, 0, 4, 0, 6, 0 총 4개가 있고,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앞에 남아있는 5개의 숫자를 나열해 주면 되기 때문에 5팩토리얼인 120을 곱해줬을 때 48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마지막 두 자리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12, 16, 24, 32, 36, 52, 56, 64 총 8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때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0을 뺀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고, 그 가운데에는 0을 포함한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8가지였기 때문에 8을 곱하면 총 768가지라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주면 1248이라는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집합 B의 원소, 즉 숫자 0,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즉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1000번째에 있는 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항상 포함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체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큰 수부터 세야 하기 때문에 제일 큰 수는 제일 앞에 6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6이 오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6이 왔을 때 나머지 6개의 숫자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기 때문에 6팩토리얼은 72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720가지여서 1000개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000번째에 있는 수는 맨 앞에 자리가 반드시 5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두 번째 자리에 6이 와야 하고, 그럼 남아있는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이 되어서 120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6 다음에 그 두 번째 수가 4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가 5팩토리얼로 1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120까지, 720까지, 120까지, 120까지를 모두 세면 960까지가 되겠고, 남아있는 40개를 더 세보면 되겠습니다. 554 다음에 제일 큰 수는 553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4개의 숫자에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로 24가지가 되고, 그러면 960에 24가지를 더하면 98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6개의 수를 더 찾아주면 그 다음 작은 수로 5, 3, 4, 6이 되겠고, 남아있는 3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6가지. 6 다음에 작은 수는 5, 3, 4,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가지. 그럼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는 총 4개가 되겠고, 다시 4개를 더 세보면 5, 3, 4, 1 다음에 가장 큰 수는 5, 3, 4, 1, 6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숫자 2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2가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은 5, 3, 4, 1, 2로 시작하는 값이고, 이때 또 남아있는 2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를 추가로 다 셌기 때문에 1000개가 다 센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1000번째 수라는 값은 5, 3, 4, 1, 2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0, 6과 6, 0 중에 더 작은 값은 5, 3, 4, 1, 2, 0, 6이 되겠습니다. 1000번째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경우는 많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찾는 원리는 많은 부분 교과서나 시중 문제집과 똑같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제시문에는 1번의 기류법입니다. 그럼 앞으로 기류법을 활용한 증명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세 번째는 치환적분법, 네 번째는 부분적분법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 함수 fx를 찾는 문제입니다. f0이 1이라는 말은 다항함수가 있을 때 x에다가 모두 0을 넣어주면 상수항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1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x와 fx 더하기 x세제곱이 같습니다. f의 차수와 요 f의 차수는 변하지 않고 뒤에 3차식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3차 이상인 다항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함수 fx를 a의 m의 xn제곱, a의 n-1의 x의 n-1제곱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m은 여기서 3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조건에 의해서 f3x 빼기 fx는 x의 세제곱이 되고, 주어진 fx에 3x를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준다면 3의 m제곱 빼기 1 a m제곱 x제곱에서 3의 3제곱 빼기 1 a의 x의 세제곱 3 빼기 1 a1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나타나고, 항등식의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x세제곱 앞에 있는 값은 1이 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0이 되어야겠습니다. A3은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A3은 26분의 1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개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26분의 1 x세제곱이고 A0는 가 조건에 의해서 상수항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fx는 26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8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은 0의 실근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제는 수학 1,
나오는 대표적인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제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x는 b분의 a라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x는 b분의 a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b의 세제곱은 2배의 3a b제곱 빼기 4a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수로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b라는 값은 짝수가 되겠습니다. 즉 b는 짝수이기 때문에 2k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a와 b는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짝수이면 a는 자동적으로 홀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b는 2k를 기억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a 세제곱은 k제곱 곱하기 3a 빼기 k가 되겠습니다. 이때 k가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홀수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홀수 빼기 홀수가 돼서 짝수가 되겠습니다. 즉 k가 홀수라면 a는 짝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k가 짝수라면 이 부분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a가 역시 짝수가 됩니다. 즉 k가 홀수이든 짝수이든 관계없이 a가 짝수가 됩니다. 그러나 U에서 a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은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x가 유리수라고 한 가정이 위배가 되고 x는 무리수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정적분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의 8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유리함수의 적분이고, 유리함수의 적분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분하여 식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1-x의 8제곱은 1 더하기 x제곱보다 차수가 크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수행할 수 있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수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1 더하기 x제곱 1-x제곱 더하기 x4제곱 빼기 x6제곱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말과도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함수는 분모 분자의 공통인수인 1 플러스 x제곱이 지워지고 남아있는 1-x제곱 더하기 x4제곱 빼기 x6제곱의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다항함수의 정적분은 수학 2에서 배우는 것이고, 이 정적분을 해준다면 105분의 76이라는 답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앞서 구한 1번을 가지고 이 1번의 값을 i라고 한다면 이때 i와 정적분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그 값의 차이가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i를 105분의 7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먼저 구해준 후 그 차이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적분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삼각치환 적분입니다. x를 탄젠트로 치환을 하고 아래 끝과 위 끝을 세타에 관해서 바꿔준다면 아래 끝은 0, 위 끝은 1에서 4분의 파이로 바뀌고, 적분 변수를 변환을 해준다면 dx 자리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를 넣어 주어서 계산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컨트 제곱 세타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을 적분을 해준다면 위끝과 아래끝의 길이인 4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105분의 76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것의 차이가 9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모를 통분해서 분자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풀이이고 이 풀이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우아한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1 더하기 x제곱분의 8, x의 8제곱은 x의 8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값입니다. 만약에 p-적분 함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정적분의 값도 대소관계가 유지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i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x의 8제곱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대소관계에 의해서 대소관계는 유지가 되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8제곱의 dx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적분을 해주면 답이 9분의 1이라는 것이 단번에 나타나고 즉 이 차이가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금 더 우아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함수 fx가 x분의 ln x일 때 4번에 1번을 보시면 n이 3 이상일 때 n의 n 더하기 1제곱과 n 더하기 1분의 n제곱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앞선 제시문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제시문을 주어졌고 지금까지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 역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건국대의 문제에서 대소관계를 함수의 증가와 감소로 확인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fx를 만약에 x 자연로그 n이라고 할 때 얘를 미분을 해준다면 f'x가 0이 되는 극값은 x가 2일 때고 x가 2보다 클 때, 즉 x가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자연수로 봤을 때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f'이 0보다 작습니다. 즉 fx는 감소함수가 되겠고 감소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n분의 자연로그 n은 n 더하기 1분의 자연로그 n 더하기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식의 변형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변형과 자연로그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n의 n 더하기 1제곱과 n 더하기 1의 n제곱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함수 gx는 x 더하기 1분의 fx 더하기 1일 때 y는 g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2제곱 빼기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gx는 fx 더하기 1을 넣어서 계산해 준다면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자연로그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가 0에서 2제곱 빼기 1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x 0 이상일 때만 보면 되겠고 이 범위 내에서 함수 gx는 0 이상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넓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2제곱 빼기 1에서 x 더하기 1 제곱분의 자연로그 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이 적분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치환 적분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도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적분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국은 1-2제곱분의 3이라는 답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점 기준 예시입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을 각 단계별로 계산 과정 각 단계별로 부분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정이 길어질 경우를 1, 2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술을 하고 단계별로 계산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산 과정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계산은 답안에 같이 기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운대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